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업 SI 개발자로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지난 영상들에서 너무 SI 개발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했던 것 같아서 혹시 지금 현재 SI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취업을 SI 개발자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추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상 참을성이 좋지 못해서 마냥 싫기만 했다면 아마 1년 만에 바로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3년이나 다녔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하는 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만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SI 개발 직무로 있으면서 프로젝트라는 것을 크게 2번 경험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 업무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프로젝트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키니까 하자라는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프로젝트에서 저는 개발 PL을 맡았어요. PL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SI 개발자 모두를 다 PL이라고 통칭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 하던 SM스러운 약간 루틴한 업무, 단순 요구사항이나 문의 처리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담당했던 업무들을 좀 예로 들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신규 화면 개발인데요. 평소에는 신규 화면을 거의 한 달에 하나 정도 혼자서 만들었다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은 거의 한 20번 정도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번 중에서 제가 만드는 거는 4-5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외부에서 프리랜서 개발자를 채용해서 그분이 개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화면 설계서를 그려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는 프로젝트를 할 때 SI 개발자들은 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외부 개발자들에게 개발을 요청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사실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것에 욕심이 많다면 불만이 많이 쌓일 수 있고 아니면 요구사항 분석과 관리 측면에서 적성이 맞고 그냥 이쪽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잘 맞는 업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계속 말하고 있듯이 SI 개발자가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2번째로 했던 업무를 말씀드리면 화면 로직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재밌게 업무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업무를 할 때 고객사에서 나름 능력자로 유명하신 분과 함께 로직 설계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를 비교해서 오차값을 줄일 수 있는 로직을 설계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학교 다닐 때 그냥 말로만 듣다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고객사 담당자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 그분한테서 또 많이 배울 수도 있어서 저도 단순히 그냥 로직을 개발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뭔가 공정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평소에 단순히 요구사항을 받고 업무를 처리할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중요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다 보니까 현타가 올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작업이 너무 재밌고 고객사 담당자 분으로부터 시스템에 잘 적용되어서 다들 편리하게 쓰고 있다라는 감사 메시지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데이터 플로우 설계라든지 배치잡 설계 등 주로 개발보다는 설계 업무를 많이 프로젝트 때는 담당하게 되었었는데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는 현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SQL 같은 걸 많이 썼는데 SQL 그 언어에 대한 튜닝 능력 향상 그리고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SI 개발자 직무도 좀 이렇게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SI 개발자로 일하게 된다고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거나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또 대기업 SI 개발 직무 중에서는 부서에 따라 코딩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각 회사마다 부서마다 다른 사바사 부바부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SI 개발자가 기업과 직무 특성상 코딩보다는 관리 측면에 대해 좀 더 비중이 있는 것은 좀 대체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정말 찐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기보다 개발자를 많이 관리하고 뭔가 WBS를 짜고 일정 관리를 하고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현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관리자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SI 개발자 직무를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대기업 SI 개발자 퇴사 이후 영상에서 직무 변동 통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 직무, 그리고 감정적인 고객 이렇게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니 퇴사 사유 중 대부분은 대기업 SI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업이더라도 갑자기 직무가 바뀔 수 있고 감정적인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별로인 동료 직원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직무, 자기가 하는 업무만큼은 이직을 통해서 조금은 바꾸려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직무에 대해서는 제 영상들과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아보시고 본인의 성향과 잘 맞을지 판단하셔서 결정해 보시고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 채널의 영상들로 SI 개발자로 잘 지내시다가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